여기 산속의 한 전원주택은 감정가 2억 6천만 원에서 무려 76% 폭락한 최저가 6,20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가히 명당이라 불릴 만한 자리에 들어선 이 대형 고급 주택 역시 현재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집들이 반값 이하까지 떨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은 충격적인 두 가지 경매 사례를 통해 남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전원주택의 치명적인 함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평창의 한 시골 마을. 산과 산 사이 주택은 몇 채 보이지 않고 드넓은 논밭만 펼쳐져 있는데, 여기 한쪽 산 중턱 몇 채의 전원주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나무로 뒤덮여 있어 저 아래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총 3채의 집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바로 이 집입니다. 외관을 딱 보니까 집 전체가 목조구조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죠. 마당도 꽤 넓고 집주인이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까운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딱히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330평의 토지와 연면적 33평짜리 2층 주택은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2억 6천만 원. 하지만 한 번, 두 번 유찰되더니 무려 4번이나 주인을 찾지 못했고, 지금은 고작 최저가 6,20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땅만 해도 300평이 넘고 그 위에 2층짜리 집까지 있는데 6,200만 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이죠. 하지만 이 물건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으로 향하는 길, 대낮인데도 차량 통행은 거의 없고 한적한 시골 풍경만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면 왼쪽으로 진입로 하나가 나오면서 언덕길이 시작되는데요. 진입로 초입 오른쪽에는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빨간 지붕에 오래된 주택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하고 비닐하우스 잠시 뒤 다시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엄청난 경사의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확실히 여기가 평창이다 보니 한여름인데도 공기는 제법 서늘한 편인데, 길 상태도 썩 좋지 않고 경사까지 워낙 가팔라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한 바가지씩 쏟아집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 정도 올라가니 드디어 문제의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집은 2009년 완공돼 벌써 17년 차를 맞이한 노후주택입니다. 목조주택이 산속에서 17년이라 주인분이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이제는 여기저기 손볼 곳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이죠. 그래도 외관만 놓고 보면 중간에 한번 크게 손을 본 건지 외관 상태는 생각보다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집 뒤쪽에는 넓은 마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조형물에 파라솔 달린 테이블, 골프 연습장까지 집주인분께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꿔오신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무슨 사정이라도 생긴 건지 여기저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집과 넓은 마당까지 전부 합쳐 6,200만 원이라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에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해당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제가 앞서 올라왔던 이 진입로로 보입니다. 자고로 시골 전원주택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도로죠. 도로 문제가 있는 집은 단팥 없는 찐빵, 스프 없는 라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국가 소유의 공도에서 이 집까지 이어지는 약 250m의 진입로를 살펴보면 소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서 진입로 초입에 있던 비닐하우스와 오래된 집 기억하시죠? 이 비닐하우스가 있는 땅과 빨간 지붕에 집이 서 있는 땅은 각각 서로 다른 개인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 일부가 이 땅들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죠. 뿐만 아니라 그 위쪽으로는 종중 소유의 임야를 지나는 구간이 약 100m가량 이어지고, 다시 그 위로는 현재 이 주택의 소유주를 포함해 총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구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도로 부분 역시 또 다른 개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로 나온 건 이 집과 바로 아래 한 필지의 대지가 전부. 물론 중간중간 국가 소유의 토지도 일부 섞여 있긴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낙찰받았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집에 큰 공사라도 한번 하게 되면 저 밑에서부터 땅 주인들에게 하나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부를지도 모르고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심 좋은 땅 주인을 만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으며 앞으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도 모르니 최대한 안전하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이 집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도로 문제를 사전에 다 해결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두 번째 문제점, 토지 상당 부분이 번면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번면이란 땅을 깎거나 흙을 쌓으면서 생기는 경사진 비탈면을 말합니다.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땅을 수직으로 깎아 놓으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면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 경사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내 땅이긴 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즉, 여기 토지 면적은 300평이 넘지만 이 중 약 70평 정도는 제대로 이용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에 워낙 외진 입지에 산속에 위치해 있다 보니 엄지손가락만한 벌레는 기본이고, 오래된 목조주택의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감안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악질 경매업자들은 이런 물건들 단점은 쏙 빼놓고 그냥 좋다 좋다 말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조심하시고 이런 여러 단점들까지 함께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옮겨 두 번째 살펴볼 집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택입니다. 첫 번째 집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하면 평창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기가 막힌 절경 아래 오늘의 두 번째 주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야,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서 있고 그 앞으로는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제가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자리를 두고 명당이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주택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완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집입니다. 1층 면적이 62평, 2층은 15평으로 총 77평이나 되는 상당히 넓은 집인데요. 작지 않은 마당에 넓은 테라스까지 있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여러 그루의 소나무까지 심어져 있는 걸 보니 상당히 많은 돈을 쏟았을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이곳의 집주인은 2006년 이 일대 토지를 사들인 뒤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9년 약 3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이 집을 건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대출이 너무 과했던 것일까요? 집이 완공되고 고작 1년 만에 각종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 이 오랜 시간을 버텨오긴 했지만 결국 2025년 이 집과 토지가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토지 면적 336평에 보일러실과 다용도실까지 포함한 연면적 100평가량의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약 6억 2천만 원. 하지만 지금은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최저가 약 3억 원의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데, 이 물건 역시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주택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마을길에서 이 집까지 이어지는 도로 부분은 쏙 빠진 채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 소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는 부분과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총 1200평가량의 토지는 또 따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집과 진입로를 모두 손에 넣기 위해서는 결국 두 경매에서 모두 최고가를 써내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높은 가격을 써낼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주택은 낙찰받았는데 진입로 쪽은 낙찰받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런 물건은 앞에 도로까지 같이 붙여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뭐 아무나 한 명 걸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마을길 자체도 앞뒤로 2명에서 3명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위에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문제 생길 확률은 적어 보이긴 하지만 남의 땅 위에 있는 도로를 사용한다는 게 마음이 편할 수는 없죠. 물론 법적으로 이미 완공된 건물로 향하는 길을 100%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주인은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고, 자연스레 도로주인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을 샀다가 노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럿 있죠. 편하게 살려고 산 전원주택인데 도로 문제로 계속 신경 쓰고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다 몸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게다가 집이라는 건 한번 잘못 사면 다시 팔고 나오기도 쉽지 않죠. 부디 제 시청자분들은 눈앞에 싼 가격에만 흔들리지 마시고 도로와 권리관계, 건물 상태와 자금 계획까지 하나하나 충분히 확인한 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